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가게가 이 모양이에요? 가게 정리했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 여기 그만둘 거니까. 뭐라고요?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너희도 나한테 상의 없이 실버타운 얘기하던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인천에 사는 박순자예요. 30년간 가족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새벽 4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먼저 시장에 가서 그날 재료를 직접 골라야 했어요. 생선이랑 채소는 새벽이 제일 좋거든요. 아침 6시에 가게 도착해서 국 끓이기 시작하고 7시에 문 열고 낮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피크 타임으로 정신없고 오후에는 재료 손질하고 반찬 만들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또 바쁘고 밤 10시에 마감하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정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손맛이 최고예요 하면서 엄지를 척 들어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밥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아들이 결혼했어요. 며느리 수경이는 똑똑한 아이였죠. 대학도 나오고 경영학도 공부했다고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정리나 세금 같은 거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평생 주방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맡겼죠. 어머니, 사업자 등록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물려받기도 편해요. 그렇게 하나씩 넘어갔어요. 통장, 서류, 사업자 등록. 전부 며느리 이름으로.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류 이름은 바뀌었는데 제 하루는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여전히 밤 10시까지 일하고 여전히 무급 노동자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제는 제가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사람. 주방에 원래부터 있던 가마솥 같은 존재. 제가 모처럼 잠깐 쉬어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 손님 오셨는데 왜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오늘 점심 준비 6시까지는 끝내주세요. 예약 손님 있어요. 정확히 6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주방 정리 좀 확실히 해주세요. 요즘 위생검사 나온다는데 걱정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주방인데 이제는 제가 위생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가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주방 이모 같더라고요. 아니, 주방 이모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방 이모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 시간도 있고 주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시즌이라 안 돼요. 성수기 지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손목이 퉁퉁 부어서 국자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가게 장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주방일로 저를 괴롭혀왔던 손목과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가마솥 들고 국자 저어가며 30년을 살다 보니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준서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가게는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가게 장사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웠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그런데 옆 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 타고 혼자 집에 왔는데 며느리 수경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가게 일 가능하시죠?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손목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가게 일이었어요.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게 그렇게 아까운 돈인가요? 그 말을 들으며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주방장이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사무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발이 얼어붙었어요. 그래, 손님들도 자유롭게 못 받겠고 메뉴 바꾸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요즘은 효율이 중요한데. 간섭? 그게 간섭이었나요? 30년 동안 지켜온 레시피로 음식 만들고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 고르고 정성껏 국 끓이는 게 간섭이었나요?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실버타운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 내외의 진심을 듣게 되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였죠.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아들 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가게에서 지키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30년 동안 함께 식당을 지켜왔는데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주방 이모 취급하면서 실버타운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가게를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2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순자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가게가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이 가게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뿐이었어요. 제 물건들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주방 한쪽 구석에 작은 사물함 하나. 그게 30년 동안 제가 차지한 공간의 전부였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가게가 내 가게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이 가게는 제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지켜온 가게예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한 끼 한 끼 정성껏 만들어서 손님들 받으면서 키워온 가게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마치 제가 얹혀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며느리 수경이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어머니, 손님 앞에서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머니, 옛날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주세요. 마치 제가 고용된 주방 이모 같았어요. 아니, 주방 이모보다도 못한 대우였죠. 주방 이모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주방 이모 취급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니까 실버타운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둘째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건물주 정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할머니, 이번 계약 연장 안 할래요. 어머,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 좀 살아보려고요. 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잘 생각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 다음은 빨랐어요.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혹시 시골에 작은 집 나온 거 없나? 어머 순자야. 강원도 우리 동네에 딱 좋은 게 있어. 원룸에 1층이 작은 상가야. 기차역 근처라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마음이 끌렸어요. 그곳에 가보니 정말 작았어요. 30평 식당에서 30년 일했는데 이젠 10평짜리 작은 밥집.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계약금을 보내고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제 물건들만 챙겼어요. 오래된 국자, 손때 묻은 칼, 제가 아끼던 가마솥. 30년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박스 몇 개면 충분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일했는데 제 물건은 이게 전부였어요. 마지막으로 가게를 한 바퀴 돌았어요. 30년. 참 길었네요. 근데 이상하게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썼죠. 준서야, 수경아. 30년 수고했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러 간다. 가게 계약은 이번 달까지다. 드디어 아들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가게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가게 정리했어. 계약도 해지했고. 뭐라고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가게를 어떻게?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수경이가 화가 나서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실버타운 보내려고 한 건 뭐야? 나한테 주방 이모라고 부르고 손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가게는 내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지켜온 가게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한 끼 한 끼 팔아서 만든 가게라고.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명의만 바꾸고 사장 행세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재료비. 한 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어? 수경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수경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장보기, 재료 손질, 요리, 청소, 설거지.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준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주방 이모 취급했어? 그리고 실버타운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손목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달 안에 나가야 해. 건물주 할머니가 새 세입자 받기로 했거든. 이번 달 안에요? 이렇게 빨리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수경이 친정도 있잖아. 나도 72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준서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그럼
가게 권리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리금? 결국 그거였어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가게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강원도에서 작은 밥집 하나 하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그때 며느리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 72년을 살면서 저는 처음 들어본 소리였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2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며 가게 준비만 했으니까요. 이 작은 시간도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7시에 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일했는데 제 물건은 낡은 주방 기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어요.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가게에서 30년 하신 분들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게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건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인생은 짧다. 72년을 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정말 제 것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들 가족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제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수경이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 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그동안 제가 이 가게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손녀들이 울먹이면서 안아주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그리워하는 건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겠죠. 아침에 차려주던 밥상, 아플 때 끓여주던 죽, 용돈 주던 일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말 아이들에게만은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먼저여야 했어요. 차에 탔어요. 친구 영숙이가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72년을 살면서 진짜 제 편이 되어준 건 이 친구뿐이었어요.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지켰던 가게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초록색 산들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영수가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자야,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허전한 듯 했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가게와 집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갔고 아들 키우느라 여행다운 여행도 못했고 친구들과 여행 한번 가자고 해도 가게에 누가 있어야 하니까 하며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 3시간을 달려서 강원도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3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어요.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어요. 작지만 아늑하고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영숙이가 냉장고에 음식을 가져다 놨더라고요. 순자야, 이것저것 사왔어. 당분간은 이걸로 해결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무슨 소리야?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마워하면 안 되지. 50년.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곳으로 이사온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장가 같았어요.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이 생각났어요.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손님들의 재촉. 그런 소리들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첫 산책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갑갑한 곳에서 살았던 걸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 산책하다가 할머니 옆분을 만났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게 좋다는 말을 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이제야 제 나이답게 살려고요. 멋지시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처음 만난 분인데도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살던 동네에서는 이웃들도 저를 누구네 할머니 정도로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어요. 달걀 프라이와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항상 이건 맵다, 이건 짜다, 이건 싫다 하는 소리만 들으며 다른 사람 입맛 맞춰서 요리했는데 제 입맛에 맞춰서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갔어요. 재래시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나 봐요. 예, 얼마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늘고 있어요. 다들 자유롭게 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동안은 혼자 산다는 게 외롭고 쓸쓸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구나.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 누구네 식당 사장님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박순자였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박순자로 살자. 72년 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정말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순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이곳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왜 왔니?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런데 준서가 계속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응, 좋아. 그런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매일 할 일이 많아. 준서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가게도 안 되고, 손님들이 예전 맛이 안 난다고 하고, 직원 구하는 것도 힘들고, 듣고 보니 제가 없으니까 가게가 제대로 안 돌아가나 봐요. 30년 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경이 어머니 집에 잠깐 얹혀 살았는데, 눈치 보여서 작은 전세 얻었는데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이들도 새로운 곳에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수경이는? 수경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했다고 죄송하다고.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아이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준서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담담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엄마,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저희가 여기로 이사 와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준서야, 너 아직도 몰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 안 해. 대신에 가끔 놀러와.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어요.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준서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밥 2그릇을 한순간에 먹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건지. 수경이는 요리 안 해? 해주긴 하는데 엄마 손맛이랑은 달라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바빠서. 그렇구나. 엄마,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동안 엄마 얼굴에서 이런 표정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 정말 된장찌개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먹은 기분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의지하려고 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엄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준서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줘. 앞으로 너희끼리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이곳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준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 시도해봤는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네. 엄마가 하시던 방식대로 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아마 며느리가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맡기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제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박순자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자로.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봐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